나는 그때까지 밤마다 누군가 내 방문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게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부산으로 내려온 지 이제 막 한 달, 학교 근처에서 구한 하숙집은 오래됐지만 싸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그토록 불안한 침묵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그날 처음 이 집을 봤을 때부터 조금 이상했다. 낡은 2층짜리 한옥 구조에 마당 한가운데엔 세월이 멈춘 듯한 시멘트 우물이 있었다. 우물은 이미 막혀 있었고 그 위엔 작은 장독대가 3개 놓여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짧게 웃었다. 학생, 이 집은 규칙이 몇 개 있어요. 지키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시골 어르신이 하는 잔소리쯤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 규칙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몰랐다. 규칙은 3가지였다. 첫째, 밤 11시 이후엔 절대 마당에 나가지 말 것. 둘째, 2번째 방, 내 바로 옆방에 문이 열려 있으면 절대 닫지 말 것. 셋째, 새벽에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집에선 목소리가 꼭 소리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사 첫날 밤, 낯선 공기의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다. 곰팡이 냄새인지 오래된 흙냄새인지 모를 그 냄새는 오래된 책 속의 페이지가 젖어 있는 것 같은 눅눅함을 품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멀리서 바닷내음 같은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 바람 끝에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착각이라 생각하고 불을 껐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서 장독대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장독대 틈 사이로 무언가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었다. 긴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물에 젖은 천 같기도 했다. 그것이 내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학생. 분명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버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밖은 고요했다. 벽 너머로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내 방문 너머로 사각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 발소리는 내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문 손잡이가 움직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지 않는 건 다행이었지만 손잡이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 후로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침이 되어 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에 2번째 방문이 열려 있었다. 밤새 닫혀있던 문이.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보더니 말했다. 그 방은 원래 닫혀있던 게 아니에요. 열려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누가 쓰시는 방인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작은 부적을 하나 쥐어줬다. 그냥 문이 열리면 눈 마주치지 마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우물 쪽에서 나는 냄새였다. 비린내와 썩은 흙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그 냄새는 밤이 깊을수록 점점 진해졌고 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참다 못해 창문을 열었는데 어둠 속에서 장독대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아래 무언가 하얗게 빛나는 게 보였다. 처음엔 비닐봉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며 보니 그건 얼굴이었다. 입만 열린 하얀 얼굴. 내 쪽을 향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소리도 못 질렀다. 불을 켜자 그건 사라졌다. 대신 마루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톡톡. 물이 아니라 피였다. 빨간색 자국이 내 방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학생, 문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낯설 만큼 어두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안 나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문 앞 피자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또 밤에 돌아다닌 거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11시가 되면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도 그 소리는 들려왔다. 사각. 복도 끝에서부터 점점 내 문 앞까지. 그리고 학생, 익숙한 목소리.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잠깐만, 문 좀 열어요. 잠깐이면 돼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새벽이었다. 3번째 규칙이 떠올랐다.
새벽에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때 문틈 아래로 무언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하얀 손가락, 손톱이 다 뜯겨나간 손.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 앞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 두 번째 방, 그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문이 닫혀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방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내 눈치를 봤다. 어젯밤 또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그 소리가 다시 찾아올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학생, 그 방은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그게 편해요. 말을 마친 아주머니는 내 밥그릇에 국을 한 국자 더 떠주며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요. 아무리 냄새가 나도 절대. 그렇게 덧붙였다. 그날 저녁 냄새는 더 심해졌다. 비가 오려는 듯 눅눅한 공기가 하숙집을 덮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밖은 잔뜩 흐렸고 장독대 위엔 비구름이 내려앉은 듯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였다. 우물 쪽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무언가 떨어진 듯한 묵직한 소리. 그리고 잠시 뒤 후 하고 길게 내뱉는 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장독대 사이로 흰 손이 스르륵 올라왔다. 그 손이 뚜렷이 내 쪽을 향해 손짓했다. 나는 창문을 세게 닫고 커튼을 쳤다. 심장이 내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밤 11시. 규칙의 시간이 다가왔다. 집안의 불은 하나둘 꺼지고 복도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바닥 밑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사각. 처음엔 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벽을 따라 내 방 아래를 천천히 훑어가며 학생, 그 목소리. 분명히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벽 안에서 기어 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몸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귀에 이어폰을 꽂아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어폰 너머로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열어요. 문 좀 열어요. 그때 방문이 덜컥하고 흔들렸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규칙을 떠올렸다. 새벽에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나는 숨을 죽였다. 그러자 문틈 밑으로 이번엔 물이 새어나왔다. 검고 끈적한 물. 그 물은 내 발끝까지 번져왔다. 비린내와 썩은 흙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문 바깥에서 누군가 걸었다. 사각 사각.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 발소리가 두 번째 방 앞에서 멈췄다. 끼익. 그 방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아침. 나는 거의 밤을 새웠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 바닥엔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작은 여성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내 방문 앞에서 시작해 두 번째 방문 앞에서 사라졌다. 그 방문은 닫혀 있었다.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보고 말했다. 오늘은 그냥 학교 가지 말아요. 그녀는 내게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그 아이 기일이에요. 그 아이?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아이요? 전에 살던 학생이요. 그 방에 있던 애. 여름방학 때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도 규칙을 어겼어요. 밤 11시 이후에 마당에 놨다가.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난밤 창밖에서 본 흰 손이 떠올랐다. 우물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던 그 손. 아주머니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래서 그 아이 방은 그냥 열려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닫으면 나와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전날 아침 닫혀있던 그 문, 그건 내가 기절해 있던 동안 누군가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었다. 누가? 내가? 아니면 그 아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벽 너머에서 또 사각,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대보았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도와줘. 그건 분명히 어린 여자의 목소리였다. 공기처럼 희미했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손에 쥔 부적을 바라봤다. 그 부적의 한쪽 끝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무언가가 이미 내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벽 뒤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뚝뚝뚝뚝.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의 손이 천천히 벽지를 밀어냈다. 벽이 부풀어 오르더니 쓱 젖은 손자국이 벽에 남았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천장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학생.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리자 형광등 위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검은 그림자. 그것은 내 얼굴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문 닫았지?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눈을 감자마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바로 내 귀 옆에서 속삭였다. 그 문은 닫으면 안 돼요. 아침이 되었다. 햇살이 들어왔고 나는 침대 밑에서 깨어났다. 몸 전체가 젖어 있었다. 손에는 부적이 반쯤 타버린 채로 들려 있었다. 복도에 나가니 두 번째 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젖은 머리카락이 문틈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그 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없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내 뒤에서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말을 되뇌었다. 그 말이 축복처럼 들리기도 했고 저주처럼 들리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이미 그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다. 밤이 되면 나는 방 안의 모든 불을 켰다. 형광등, 스탠드, 심지어 핸드폰 손전등까지. 빛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그 어둠 속에서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를 것만 같았다. 그날도 새벽 2시쯤이었다. 밖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이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장독대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비가 오고 있지는 않았다. 그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었다.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늘로부터 어둠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흰발이 보였다. 허공에 매달린 채로 나는 문을 잠그고 뒤로 물러났다. 벽에 기대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왜 닫았어요? 숨이 멎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바로 옆에서 나왔다. 문 닫으면 안 돼요. 내 시야가 흔들렸다. 귀가 울렸고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그때 방문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냈다. 누군가 잡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그만해! 그러자 문이 멈췄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무언가 흘러들어왔다. 길고 젖은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내 발등을 스치며 천천히 기어들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었다. 그 머리카락 끝에 작게 웃는 입이 달려 있었다. 불을 껐다.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졌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꿈이다. 그냥 악몽이야. 하지만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 말을 끊었다. 꿈 아니에요. 그 목소리 분명 내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밖 내 얼굴이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 그리고 찢어진 입을 가진 나. 그것이 유리 너머에서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 알겠죠? 알겠죠? 나예요. 그 순간 유리가 산산이 깨지며 내 몸에 파편이 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방 안이 이상했다. 방 구조가 뒤틀려 있었다. 창문이 있던 자리에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낡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2번 방.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두 번째 방이었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분명 내 방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 구조가 달라져 있었다. 벽지는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그 물 위에 부적이 떠 있었다. 아주머니가 준 그 부적이었다. 하지만 글씨가 다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물속에서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도와줘. 그 아이였다. 눈이 없는 얼굴, 입만 열린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문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내 뒤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닫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달랐다. 피부는 젖은 종이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짙은 푸른 자국이 있었다. 그녀의 손엔 낡은 부적이 수십 장 들려 있었다. 다들 그렇게 갔어요. 닫지 말라 했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 문은 사람 문이 아니에요. 열려 있으면 안으로만 나가요. 닫으면 안이 밖이 돼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일그러졌다.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내렸고 그 속에 그 아이가 매달려 있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아래로 늘어지며 그 얼굴이 나를 향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손잡이를 잡자마자 손바닥이 찢어질 듯 뜨거워졌다. 손잡이가 불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껏 문을 열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복도에 나가보니 두 번째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내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내 얼굴이었다. 나는 숨이 막혀 뒤로 물러났다. 그때 뒤에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학생, 이제 알겠죠? 이 집은 하숙집이 아니에요. 그녀는 내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여긴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곳이에요. 나는 몸을 떨며 물었다. 그럼 저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이제 친구 생겼다고. 그날 이후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밤이 되면 복도에 나와 서 있었다. 두 번째 방문은 늘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닫지 말아요. 이제 나는 안다. 이 하숙집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다. 문을 열어두는 세상, 그리고 닫아버리는 세상. 나는 이제 어느 쪽에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사라졌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다. 시계는 멈춘 듯했고 창밖의 하늘은 늘 잿빛이었다. 나는 여전히 하숙집 안에 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려 해도 전화기는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닫지 말아요. 우리 같이 있어요. 처음엔 그 목소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없으면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내 안에서 그 아이와 뒤섞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았다. 눈동자는 검은 구멍처럼 깊게 꺼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학생, 이제 기억나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 왔을 때 그 우물 봤죠? 거기서 뭐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 아이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은 원래 3명이 살았어요. 나, 그 아이, 그리고 당신.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3명이. 나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그날 기억 안 나죠? 비 오던 날. 우물가에 있었잖아요. 그 순간 장독대 사이로 떨어지던 물방울의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뚝뚝뚝 기억의 조각이 깨어났다. 나는 여름방학 첫날 하숙집 뒷마당에서 아주머니와 그 아이를 처음 봤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우물 근처에서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아주머니가 급히 외쳤다. 거기 가지 말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밑이 무너졌고 나는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차가운 물과 함께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아이였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잡지 마요. 같이 끌려가요. 그러나 아이의 손은 너무 단단히 내 손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방에 있었다. 아주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꿈꿨죠?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당기는 꿈. 그 손이 점점 강해질수록 나는 점점 이 하숙집에 묶여갔다. 그 손이 놓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왜 우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내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죽고 우리가 이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자꾸 밤마다 웃더라고요. 우물가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내가 문을 닫았어요.
그 애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애는 결국 문 대신 우물을 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그 규칙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으면 우물이 열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문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선 문이 우물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바람이 멈췄고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뚝뚝뚝. 그 물방울이 바닥에 닿자 금세 검게 번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문손잡이가 생겼다. 벽 한가운데에 낡은 문 하나가 생겨 있었다. 그 위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열면 돌아간다. 나는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럼 닫으면? 그 순간 뒤에서 아주머니가 울부짖듯 외쳤다. 닫지 마요. 닫으면 또 시작돼요. 하지만 나는 이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고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처음의 복도에 서 있었다. 진가방을 든 채 처음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의 그 장면 그대로.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와 막힌 우물이 보였다. 그 앞에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학생, 이 집은 규칙이 몇 개 있어요. 지키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젊어 보였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그리고 내 옆에는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같이 지키자, 규칙. 나는 지금도 이 집에 있다. 밤 11시가 되면 복도에 서서 문을 바라본다. 어느 쪽이 진짜 내 방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또 하나 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생, 이번엔 좀 오래 버텨봐요. 밤이 깊었다. 시계는 여전히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틱틱하고 움직이지만 12시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 숫자를 수없이 바라봤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매번 같은 자리에, 방문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람엔 발자국 소리가 섞이지 않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열어요. 낮고 젖은 목소리였다. 이번엔 내가 갈게요. 나는 손에 쥔 열쇠를 꼭 쥐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아주머니가 건네준 열쇠였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문을 닫아야 할 때만 써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문틈 아래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검은 물이 천천히 바닥을 적셨다.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 오래된 흙과 젖은 머리카락, 비에 젖은 흙냄새 같은. 나는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 물 위로 무언가가 움직였다. 하얀 손, 문틈 밑에서 손가락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또 그 아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내가 열어야 한다는 것도. 열면 돌아간다. 그 문장. 벽에 새겨져 있던 글귀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돌아간다는 게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을까?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닫지 마요. 제발 이번엔 그냥 나가요. 하지만 내 손은 멈추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밖에는 복도가 없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뚝뚝.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아래가 우물이라는 것을. 나는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깜짝 놀라 몸이 휘청였고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다. 어둠이 뱃속으로 밀려들었다. 숨이 막혔고 귓속에 웅웅거림이 가득 찼다. 그때 물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입술은 웃고 있었다. 이제 알겠죠? 그 목소리는 물속에서도 또렷했다. 문은 나가는 길이 아니라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당신이 닫을 때마다 우리는 깨어나요. 나는 몸부림쳤지만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이 집은 당신이 만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내가 만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떨어진 날 아주머니가 문을 닫았죠.
그래서 당신도 우리처럼 남은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집은 계속 반복됐어요. 누군가 문을 닫을 때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매일 밤 듣던 그 문 닫히는 소리. 그건 누군가 새로 들어온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 나였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럼 이제 닫지 않으면 되겠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당신의 선택이라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떴다. 다시 복도였다. 이번엔 문이 없었다. 대신 벽 한가운데 우물 뚜껑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위로 다가갔다. 뚜껑을 열자 깊은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 학생, 이번엔 좀 오래 버텨봐요.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지금도 그 집은 있다. 어딘가. 오래된 동네 구석. 주인이 자주 바뀌고 방이 싸게 나오는 하숙집. 밤이 되면 복도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꼭 이 말을 듣는다고 한다. 문을 닫지 말아요.